자, 2026년 1월 27일입니다. 미국의 정말 거대한 헬스케어 기업이죠.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시장 전체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죠. 그렇죠. 마치 큰 시험 성적표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실적 발표를 미리 아주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나올 숫자들, 그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파헤쳐볼 텐데요. 근데 상황이 정말 흥미로워요. 매출은 두 자릿수로 계속 성장하는데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기묘한 불일치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이번 발표는 그냥 한 기업의 성적표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헬스케어 산업 전체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죠. 핵심 질문은 결국 성장의 질에 대한 거라고 봅니다. 성장의 질이요? 네, 외형적으로는 계속 커지는데 과연 수익성은 어떻게 방어하고 또 개선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눈에 띄는 숫자부터 한번 보죠. 4분기 예상 매출이 약 1,138억 달러?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우리 돈으로 환산하기도 힘든데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가까이 성장한 수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잘 버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예상 영업이익이나 주당 순이익, EPS는 오히려 줄 거라는 예상이 나오는 걸까요?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현상을 이익률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익률 정상화요? 네, 좀 쉽게 말하면 벌어들이는 돈, 즉 매출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나가는 돈,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의료 손해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의료 손해율? 보험 가입자들한테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바로 그 보험금 지급액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 때 미뤄왔던 선택적 수술이나 외래 진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 이용률이 갑자기 높아지고 또 고가의 전문 의약품 사용까지 늘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3분기 실적을 다시 보면 더 명확해져요. 그때도 매출은 12% 이상 늘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조정 주당 순이익은 무려 59%나 급감했습니다. 이번 4분기에도 그 비슷한 압박이 계속될 거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비용을 얼마나 잘 통제하고 있느냐, 이 능력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회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핵심 지표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의료 서비스 이용률 추세예요. 이용률 추세요? 네, 특히 선택적 수술이나 외래 진료 분야에서 이용률 증가세가 조금 둔화되는 조짐이 보이는지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아, 증가세가 꺾이는지만 보여도 긍정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험료 책정 전략입니다. 높아진 비용을 상쇄할 만큼 보험료를 효과적으로 조정했는지, 그리고 비용 효율적인 상품 설계를 잘하고 있는지가 관건이고요. 특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군의 비용 정상화 여부가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이 용어가 자주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상품이고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건 미국 정부가 65세 이상 노년층이나 특정 장애인을 위해서 민간 보험사를 통해 제공하는 의료보험입니다. 정부가 비용을 대주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가입자 수가 워낙 방대해서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대형사에게는 가장 큰 수익원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부문의 수익성이 안정화된다는 건 회사 전체 이익률이 회복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보면 전통적인 보험 사업은 다소 고전하는 모습인데 반대로 모두가 주목하는 성장 엔진이 따로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옵텀이라는 사업 부문인데요. 네, 옵텀. 옵텀은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옵텀은 뭐랄까, 유나이티드 헬스의 미래라고 불릴 만큼 핵심적인 사업 부문입니다. 미래요. 네, 전통적인 보험업을 넘어서 다각화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죠. 주요 사업 영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약품 관리 서비스, PBM이라고 하고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그리고 직접 병원이나 클리닉을 운영하는 진료 서비스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보험사가 의약품 관리, 그러니까 약값 협상 같은 것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심지어 병원까지 직접 운영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보험사랑은 완전히 다른데요?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옵텀의 전략적 가치는 보험 사업의 변동성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에 있어요. 보험 쪽 수익성이 안 좋을 때 옵텀의 꾸준한 현금 흐름과 성장이 회사 전체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뭐랄까 방패막이 되는 셈이죠. 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보험 사업이 겪는 어려움을 옵텀이 상쇄해주고 미래 성장을 이끈다는 그림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옵텀에 거는 기대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핵심 키워드는 영업 레버리지입니다. 영업 레버리지요? 네, 규모가 커질수록 이익률도 함께 개선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구체적으로는 고수익 전문 의약품 시장 침투율을 확대했는지, 의료 서비스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서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지 이런 부분들이요. 옵텀의 수익성이 조금만 개선되어도 회사 전체의 주당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옵텀의 이익률 개선 신호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까요?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향방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변수들 뭐라고 보시나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앞서 계속 강조했던 의료비 증가 추세입니다. 역시 그게 첫 번째군요. 네, 비용 증가세가 둔화된다는 아주 작은 신호만 보여도 시장은 안도하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스타 등급입니다. 이 등급은 정부로부터 받는 보험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아, 등급이 높을수록 돈을 더 받는 구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익성을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죠. 이와 관련해서 회사가 어떤 전략과 전망을 내놓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셋째는 가격 결정력입니다. 가격 결정력. 네, 비용 인상분을 상쇄할 만큼 2020년 보험료를 성공적으로 인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주요 금융기관들의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낙관적인가요? 아니면 좀 비관적인가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신중한 낙관론이 우세합니다. 신중한 낙관론. 네, 미즈호 증권,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제프리스 같은 다수의 기관이 여전히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410달러에서 430달러 수준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들의 낙관론의 근거는 뭔가요? 현재의 이익률 압박을 성장통과 같은 약간 과도기적인 단계로 본다는 점입니다. 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강력한 매출 성장과 옵텀의 잠재력이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2026년과 2027년에는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다시 올라설 거라는 믿음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러니까 주가가 좀 비싸다는 이유로 중립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회복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는 막대한 외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용 압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보험 사업이 수익성 방어에 힘쓰는 동안 미래 성장 엔진인 옵텀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월가의 대다수는 결국 이 과도기를 거쳐서 회복할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는 거군요. 네, 바로 1월 27일 발표될 숫자들이 그 베팅이 맞았는지를 확인시켜줄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겁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의 핵심 전략은 보험, 즉 지불자와 옵텀, 즉 서비스 제공자를 통합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아주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이 이익률 압박은 이 통합 모델의 근본적인 약속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거대한 통합 모델은 정말로 헬스케어 비용 인플레이션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해법일까요? 아니면 그저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더 크고 복잡한 기계에 불과할까요? 이번 분기 실적은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